아마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코드만 보시면은 임포트 구문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얘한테 임포트 구문을 채워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ask라고 한 다음에 누락된 임포트 구문을 완성해 주세요 하고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얘가 자동으로 임포트 구문을 잘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 대박. 완성을 해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임포트 구문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이 랭체인 최신 GitHub을 받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구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넣어서 완성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 코드에 보면은 한글 주석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프롬프트에 한글 주석 넣어달라는 얘기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글 주석까지 넣고 완성을 해줬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 랭체인 공식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내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파지토리 기반으로 QA를 할 수 있는 레그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레그 체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랭체인 도큐먼트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레거시 코드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기능 추가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큐먼트에서 하나하나 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리파지토리도 저희가 DB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해서 그 리파지토리에 있는 코드나 아니면은 도큐먼트 설명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레그가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어떻게 QA 체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디스코드 챗봇에다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랭체인 봇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느낌표 한 다음에 ask라는 명령어로 실행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저는 컨버세이션 엔티티 메모리랑 버퍼 메모리랑 차이점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랭체인 공식 GitHub 리파지토리에 있는 문서와 코드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와 버퍼 메모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챗GPT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랭체인의 코드가 계속해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학습한 내용과 지금 현재 동작하는 코드상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러닝하는 코드를 답변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레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나름 그럴싸하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요거까지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 놓은 한글로 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위키독스 문서 기반으로도 답변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키라는 명령어를 추가를 해서 이 위키라는 명령어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랭체인 공식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검색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업로드해놓은 위키독스 문서의 기반으로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날짜 형식 출력 파서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출처를 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출처를 클릭하면 바로 제가 작성한 문서로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 디스코드 봇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검색해서 답변하는 거,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활용하셔서 저처럼 디스코드 봇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리밋을 사용해서 웹 형식으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메인 주제인 GitHub 리파지토리 기반 QA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환경 설정 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랭스미스에서 추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랭스미스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GitHub 리파지토리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려면 먼저 이 GitHub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요 경로에다가 랭체인이라는 GitHub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했거든요. 이 리파지토리를 클론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에 오셔서 요 copy URL to clipboard를 하신 다음에 클론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클론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짚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한 경로에 여러분들의 리파지토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저는 랭체인에 있는 GitHub 리파지토리를 했는데 나는 만약에 파이토치로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기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리파지토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제 랭체인을 클론을 한 다음에 클론을 받은 위치가 사실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립스라고 나와 있는 폴더를 들어오시면
핵심 소스 코드들이 들어있는 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8개의 패키지들을 전부 다 활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몇 개의 패키지를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 패키지, 커뮤니티, 익스페리먼탈, 파트너스 이렇게 등등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리파지토리로 하실 때에는 경로 설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해서 경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제네릭 로더라는 걸 사용해서 이 리파지토리 안에 있는 모든 PY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불러 읽어 들여와서 도큐먼트 형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 쓸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네릭 로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제네릭 로더에 from file system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패스들 있죠.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패스들을 반복문을 돌면서 이 py documents라는 부분에다가 로딩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법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 py 확장자 가진 파일을 불러 들여와서 넣어줄 거니까 당연히 랭귀지가 파이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넣어줬는데요. 이 파이썬 언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바스크립트나 C샵이나 이런 다른 언어로 넣어주실 분들은 여기 랭귀지에 있는 부분을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서 스레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값으로는 0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스레솔드 값은 뭐냐면 얘가 파이썬 코드를 인식을 할 때 몇 글자 이상이면 얘가 파이썬 형식의 파싱을 할 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로로 두셔도 되지만 저는 너무 짧은 거는 좀 배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30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레그의 품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볼게요. 로드를 하면은 지정한 요 경로 안에 py 파일이 총 4,938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MDX 도큐먼트를 로드할 겁니다. 이 MDX 도큐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랭체인 공식 도큐먼트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들이 꽤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들과 문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 IPIMB 주피터 노트북 형식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들도 이쁘장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크다운 형식을 웹에서 서빙을 하기 위해서 MDX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다운 파일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 MDX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DB에 넣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도큐먼트 내용들을 우리가 만든 체인이 잘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단순하게 .py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코드에 대한 답변을 줄 때 용이할 거고요. 이 MDX라는 파일은 약간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형식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에 용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MDX 파일의 개수가 308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로드를 해서 담아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분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는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제 2가지 형식으로 좀 나누어서 썼습니다. 일단 하나는 from language 해가지고 파이썬 문법에 대한 스플리팅을 하는 그런 스플리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DX 파일을 스플릿해주는 그런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왔습니다. 얘도 리커시브이고요. 얘도 리커시브이긴 하지만 얘는 파이썬 언어의 기반으로 스플리팅을 한다. 그다음에 얘는 좀 더 문서 형식의 기반으로 스플리팅을 한다. 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만들어줬고요. 제가 가진 문서에 대해서 스플릿을 하니까 이 .py 파일의 개수는 이렇게, MDX 파일의 개수는 72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문서는 9,271개가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임베딩입니다. 저희가 임베딩을 할 때는 무료 임베딩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 임베딩처럼 유료 임베딩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임베딩의 과금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픈 AI 임베딩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해줬고요. 자, 요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임베딩 부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동일한 문서에 대해서 중복 임베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캐시 폴더를 만들고 그 캐싱 안에서 한번 임베딩 된 녀석들은 캐시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벡터DB예요. 벡터DB는 제가 처음에 고민을 한 게 이 DB를 좀 여러 종류로 가져가서 이 멀티 벡터 리트리버를 사용할까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첫 번째 버전에서는 파이스의 단일 벡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벡터 스토어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로컬에서 해보기 위해서 파이스를 가져왔고요. DB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셨다시피 문서가 무려 9,271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걸 DB에 임베딩해서 저장하는 과정도 시간이 꽤나 걸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걸 실행해 보면은 저는 보시면은 지금 4.6초밖에 안 걸렸죠. 왜냐하면 저는 임베딩이 이미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걸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실행하실 때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스에 from document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9,000개가 넘는 문서에 대해서 임베딩을 사용해서 DB에 저장을 해주고 세이브 로컬 하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제 문서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걸 나중에 꺼내서 쓰실 때에는 매번 이제는 임베딩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요 코드만 실행하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위에 있는 데이터 로딩 있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벡터DB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서부터 이전의 코드들은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시면 되고 한 번 저장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꺼내 올 때는 다시 실행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로드 로컬을 해가지고 로컬 DB에 저장된 내용을 DB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트리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리트리버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좀 간략한 버전이긴 한데 리트리버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리트리버를 써보시면서 가장 잘 동작하는 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적용한 거는 BM25 리트리버랑 파이스 리트리버 그거 두 개를 앙상블 리트리버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파이스 리트리버는 DB에서 as 리트리버로 가져왔고요. MMR 설치 타입을 설정을 해주고 문서는 일단 처음에는 10개를 가져오도록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제가 이 10개에 대한 숫자를 좀 줄이게 되는데 이유는 제가 청크 사이즈를 2000이라는 꽤 작지 않은 수준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2000 곱하기 10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약 2만 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10개를 가져오게 되니까 2만 플러스 2만 하면은 약 4만 개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LLM에 들어갈 때 비용도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의 품질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K 개수는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청크 사이즈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제에서는 10개를 가져왔고요. BM25 리트리버 가져와서 얘도 10개를 가져오는 걸로 해줬습니다. 저는 BM25 리트리버의 가중치를 0.6 정도 그 다음에 파이스 리트리버의 가중치는 0.4로 설정을 해서 앙상블 리트리버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는 사실 튜닝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튜닝은 하지 않고 여기 게다가 오타도 있네요. 네, 오타를 수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튜닝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꼭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출처도 담아줬으면 좋겠어서 출처를 표기해 달라라는 지시사항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실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LLM 보겠습니다. 이 LLM은 여러 개의 모델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엔트로픽은 어떤지, GPT는 어떤지, 혹은 올라마는 어떤지. 그래서 테스트를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이 Configurable Alternatives 요 옵션 값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LLM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행하는 런타임 시점에서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키값 있죠. 클로드를 지정하면 클로드 모델이 동작을 하고 GPT-3라고 지정을 하면 GPT 3.5 터보 모델이 동작을 하고요. 올라마를 지정하면 챗 올라마가 동작을 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주는 컨피규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위키독스에 올려놓은 이 챕터 13의 8번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거 실행해서 LLM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레그 체인을 완성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레그랑 동일하죠. 저희 리트리버 넣어서 문서 검색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퀘션 부분에 사용자의 질문을 바로 패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리트리버에 넣어서 그 질문과 유사도가 높은 어떤 관련 문서들을 검색해 오는 거죠. 이 검색된 문서와 사용자의 질문을 짬뽕을 해가지고 프롬프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컨텍스트 키 보이시죠? 우리가 프롬프트에 넣어줄 때 컨텍스트의 키 값에 우리가 검색한 문서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의 질문이 이 퀘션 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LLM을 구성해서 마지막에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체인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질의응답 테스트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컨피규레이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손쉽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주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GPT 모델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GPT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걸 사용해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잘 작성을 해주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파이썬 코드 마크다운 형식으로 잘 작성을 해주는데요. 지금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돌려봤기 때문에 예쁘게 출력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디스코드에 붙여 넣으면 예쁘게 코드 형식의 포매팅까지 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출처가 나와 있죠. 이 출처는 github.com에 어디에 있다라는 출처를 표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사실 마크다운 문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디스코드 보드에서 이게 출력이 되면 예쁜 링크 형식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GPT 꽤나 그럴싸한 답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올라마도 잘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사용하는 올라마 모델은 EEV라는 모델을 썼고요. 자, 이렇게 올라마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올라마를 제가 돌려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올라마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컨텍스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서에서 내용을 검색해서 넣어줄 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답변이 길거나 혹은 입력이 길거나 했을 때 좀 잘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클로드 돌려볼게요. 엄밀히 따지면 이 클로드 모델을 쓸 때는 프롬프트 형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클로드용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GPT용 프롬프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긴 하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일단 GPT 프롬프트로 클로드 모델에게 넣어줘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두 개의 출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표기를 해주죠. 아까 올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처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픽과 GPT는 출처 표기까지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웹베이스 로더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실행해 보면은 웹베이스 로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보크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하면은 이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보너스로 이 디스코드에 제가 어떻게 붙였는지 그 붙이는 파이프라인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구현한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은 랭체인 리파지토리만 클론을 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 랭그래프, 그 다음에 랭스미스 이런 추가 리파지토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향후에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랭체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파지토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독스 문서도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GitHub 리파지토리랑 위키독스 문서랑은 살짝 결이 다르긴 합니다. 코드가 들어있는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썬 파서라는 걸 통해서 코드 분석기를 많이 돌렸었죠. 그걸 기반으로 쪼개주는 청킹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위키독스에 있는 문서는 물론 코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코드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위키독스도 나중에 제가 파이썬 파서로 파싱하는 작업을 해서 코드를 따로 발라내서 저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마크다운 파서를 사용해서 문서를 파싱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체인 리파지토리에서 보셨을 때 저희 MDX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마크다운 파서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파서를 거쳐서 코드는 코드대로 스플릿을 해주고 마크다운은 마크다운 룰대로 스플릿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DB를 저는 두 개를 만들었고요. 도큐먼트 DB는 뭐냐면 이 리파지토리 앞으로 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전부 다 넣어줄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도큐먼트 DB라는 공간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리파지토리 DB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별도의 DB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위키독스는 위키독스대로 따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트리버를 만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리트리버는 하나로 표기가 됐지만 두 개의 리트리버가 있는 거예요. 도큐먼트 DB에서 가져오는 리트리버가 따로 있고요. 이 위키독스에서 가져오는 리트리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트리버는 아까 보셨다시피 앙상블 리트리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셀프 쿼리 리트리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드 봇이랑 연결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디스코드 봇은 사용자가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디스코드 봇을 채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스트림밋의 챗봇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요. 이 유저는 앞에 나와 있는 느낌표 다음에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다가 질문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표 ask를 하게 되면은 바로 도큐먼트 DB, 즉 리파지토리에다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느낌표 위키라고 나와 있는데요. 느낌표 위키라고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업로드한 랭체인 공식 튜토리얼, 그 위키독스 문서에다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 명령어를 주고 오른쪽에다가 질문을 주면 체인이 적합한 DB에서 리트리버를 해가지고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GitHub 리파지토리 명령어로 들어왔으면 도큐먼트 DB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위키독스 명령어를 줬으면 위키 DB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령어와 함께 이 질문을 전달을 하면은 이 전달받은 쪽에서 위키독스 문서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리파지토리에 대한 질문인지를 판단해 내린 다음에 적합한 체인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도 달라지게 돼요. 랭체인 리파지토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출처를 남기는 거는 뺐습니다. 대신 위키독스 문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출처를 남기도록 프롬프트를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생성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리트리버를 버무려서 최종적으로 LLM한테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답변을 받을 때 답변을 다시 이 디스코드 봇한테 전달을 해서 답변을 출력만 해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직접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sk를 한 다음에 랭체인 에이전트로
tably search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느낌표 ask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대상은 GitHub 리파지토리가 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소스 코드와 그 안에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해서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답변 중이라는 메시지가 잠깐 뜨고요. 얘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동작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답변 중이라는 메시지를 먼저 뿌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블릿 API 키 넣고 리절트 가져와서 툴 지정하고 에이전트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알려줍니다. 저도 사실 방금 처음 해봤는데 꽤나 잘 동작을 하네요. 그 다음에 위키독스에 있는 문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느낌표 한 다음에 위키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웹베이스 로더를 사용해서 웹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역시 답변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거든요. 요거를 위키독스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알려주네요. 지금 요 출처, 그러니까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했는데도 예쁘게 출력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한번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면 제가 작성해 놨던 네이버 뉴스 기사 QA 보시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웹베이스 로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얘가 잘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디스코드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다만 저도 아직 테스트 중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 레그라는 봇을 사용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은 테스트가 덜 돼서 잘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잘 답변을 해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 오류가 나서 이거를 수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체인 구성을 하고 싶다면 그러한 전용 체인을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남은 태스크는 앞으로 그렇게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던지면 얘가 이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해결을 해주는 봇을 만드는 게 제 다음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레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거를 보셨고요. 오늘 예제는 랭체인 GitHub 리파지토리로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리파지토리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응용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제가 오늘 만들어냈던 소스코드 기반으로 그 리파지토리 경로도 변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벡터 스토어나 리트리버 로직을 사용하셔서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그러한 GitHub 리트리버 체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